2025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이청준의 관역이라는 작품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글의 관리는 현대소설 단편소설이고요. 성격은 비판적이고 성찰적이다. 주제는 전통적인 궁도, 활속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을 다뤘습니다. 특징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내면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내면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조적인 인물들을 설정하여 활속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자, 이해와 감상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이따가 그러면 여기가 무슨 시점인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주로 사용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한 인물의 그 마음을 마치 이렇게 분석해 주듯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언급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자. 이 소설은 검사인 석조가 북호정 노인에게 화를 배우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활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는데 활쏘기를 솜씨로 바라보는 인물은 기술을 자랑하며 과시하거나 이기기 위한 수단이자 흥미의 대상으로 활쏘기를 대합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기술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반면 활쏘기를 궁도, 즉 궁도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거잖니? 정신적 수양. 로 바라보는 인물은 활쏘기를 남에게 보여주는 수단이 아닌 오로지 자기의 수양과 과정으로 여깁니다. 이 작품에는 솜씨로 바라보는 태도와 그리고 궁도로 바라보는 태도를 넘나들며 대조를 이루겠죠? 활쏘기를 대하는 양면적인 인물도 드러납니다. 양면적,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야. 이를 통해 이 작품은 활쏘기라는 전통적 가치를 대하는 여러 인물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우리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할 거고요. 혹시나 그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선생님 줄 수는 없고 어쨌든 이거 한번 정지 버튼 눌러서 여러분이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그렇게 하자. 다음날 오도 석주호 검사는 청을 나오자마자 이게 검찰청을 얘기하는 거죠. 포를 끌고 북호쪽으로 올라갔다. 자, 뭘 쏘려고 가는 겁니까? 네, 활쏘기를 쏘려고 하는 거죠. 자, 한데 노인은 아직 활을 골라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노인에게 활 쏘는 방법을 배우려고 간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도 미리 언급했지만 등장인물 누구죠? 석조라는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오로지 이 활을 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죠? 단순히 활을 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궁도로서 즉 수양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자, 그렇지. 솜씨의 측면도 즉 기술로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언급했지만 양면적인 유형이 인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면적인 인물이야. 양면적 인물이라는 건 한 사람의 모습에서 두 가지가 다 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호가 다시 찾아온 것을 오히려 의아스러워하는 눈치였다. 해보겠소? 그럼 있는 활이니 지금이라도 골라보지요. 그제야 대청마를 올라가 활을 몇 채 골라내왔다. 이제 노인이 이제 전에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석조라는 사람이. 전부 새로 만든 것뿐이었다. 주호는 어느 것이 나을지 정할 수가 없었다. 전에 쓰던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호가 얘기하는 거. 자기가 이제 새로운 활밖에 없으니까 낯설잖아. 그러니까 전에 썼던 거 있지요. 하지만 활은 자기가 길을 들여야 하는데 쏘던 것은 이미 다 길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활을 다 그 사람한테 맞춰서 길이 든다라고 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력 있는 것으로 하나 봅시다. 제 힘에 맞을 만한 것으로
새 것은 너무 생뚱스러웠다. 그리고 이런 물건일수록 골동품 가치가 문제되기 쉬울 듯 했다. 명사수가 못된 터에는 물건이라도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법했다. 자, 누가 생각한 거지? 석조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명사수는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다라는 거야? 오히려 조금 좋은 화를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때? 겉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차지해 주자. 바둑집 영감님들 앞서서 한 발 앞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 이거 지금 누구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까? 네, 맞아요. 석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석조의 내면을 누가 대신 전달해주고 있죠? 네, 서술자. 자, 여기의 서술자 시점은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석조의 마음을 이제 얘기해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활은 잘 못 썼지만 좀 그럴싸한 거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정 이렇게 인물의 시점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읽는 독자가 뭐 하는 거죠? 독자가 그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재료로 좋은 것을 썼고 얼마 전까지는 꼭 한 사람이 쏘던 것이오만 하고 노인이 이제 보여주는 거야. 노인이 활을 더 가지고 나와 그 중에 하나를 지목했다. 활고자가 유독 반들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활의 양끝 머리,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활이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잠깐만. 선생님 그림은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활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 양쪽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승단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값으로 친다면 이 활을 쏘던 노인은, 그러니까 승단이라는 건 이제 양궁을 할 때 우리 뭐 태권도처럼 뭐 1단, 2단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봐.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 활을 쏘던 노인은 2단 활을 쏘았을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활은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사용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느 만한 실력인지 주호는 짐작할 수 없었지만 바둑을 생각하면 썩 명수에 들리라 여겨졌다. 그러니까 뭐랑 비교한 거냐면 바둑 기사로 생각을 해본 거를 봤을 때 바둑도 1단, 2단, 3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 활을 쐈던 사람은 명수, 진짜 잘 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 힘에 맞을까요? 힘은 활을 다루기 나름이요. 그러나 주호는 눈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내력 좋탈 게 쏘는 사람에 달려있는데, 내력이라는 건 지난 사연을 얘기하는 거야. 지난 사연. 그러니까 어떤 화살이든 어떤 사람이 그 화살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건 누구에게 달린 거니? 사람에게 달린 거죠. 잘 쏘는 분들은 되게 자기 궁이 다 가지고 있고 빌려 쓰다 가더라도 그런 이들은 되게 사가지고 가니까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보통 쏘던 사람들은 자기의 화살, 즉 궁이 있고 아니면 빌리더라도 다시 자기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니 여기에 지금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지 않다. 네가 고를게. 이것은 노인이 바로 이 땅에서 숨을 거뒀으니 남았지만, 그러면 이 활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 거죠? 왜 여기에 이 활이 남았냐면 이 활을 쏘던 그 노인은 뭐 한 거야? 이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가져갈 일이 없어. 노인은 새끼도 하나 내주었다. 이건 뭡니까? 군대라고 하지요. 활을 질 때 매는 띠인데 활을 맬 일은 없지만 그래도 활을 쓸 때는 메고 쏘아야 합니다. 법도도 법도지만 마음이 다르오. 자, 그런 거는 일종의 룰 같은 규칙인데 꼭 규칙만이 아니라 어때요? 마음에도 영향을 준대요. 이 군대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지. 뭘 알 수 있죠? 그쵸? 자, 우리 이 노인은 화를 일종의 어떻게 보죠? 수양, 즉 정신적. 수양이라는 건 마음을 갈고 닦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궁대하는 것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대요. 여기서도 노인의 생각을 볼 수 있어. 아, 이 사람은 정신적인 수양을 또 중요시하는구나. 자, 중략 줄거리. 활쏘기를 먼저 배운 석주호는 지역 유지들을 북호정에 부르고 그들은 노인의 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을 연습해서 석주호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유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자나 아니면은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석주호는 그 자기가 하는 거 막 자랑해서 보여주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 같은 거다. 솜씨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야. 정신적인 수양이 아니고요. 이해갔죠? 노인네 화를 쏘고 또 화를 만들어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게 여는 사람과 다르죠. 더군다나 딸 아이까지 화를 쏜다던데 회개한 일이라 눈 트였다. 한번 말길이 그쪽으로 터지고 여인의 활 이야기가 나오자. 자, 여인의 활 누구죠? 그 노인의 딸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그 딸 아이의 활 솜씨를 한번 보자고 덤벼들었다. 임재임이 아예 솜씨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기술로 보는 거야. 누가? 지역의 유지. 지역의 유지. 사람들이 다 이걸 그냥 하나의 솜씨다, 기술이다 보는 거예요. 노인은 첫마디에 볼만한 게 못 된다고 점잖게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좀 불쾌한 거지. 그러니까 활쏘기를 일종의 솜씨 취급하는 것이 그죠? 하지만 점잖게 거절했어요. 그러나 점잖게 말하는 노인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가늘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겠지. 니네 것들이 과연 이게 단순히 무슨 서커스 구경도 아니고 이 활쏘기라는 게 얼마나 그 심신의 수양과 말하자면 학문 수양하고 똑같거든. 근데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눈썹이 떨리고 있다라는 건 노인의 좀 화가 난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소설은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 상태도 짐작할 수 있거든, 얘들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굳이 시범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인은 마침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거절이 결연했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는데 다시 청할 수 없게끔 확실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활터의 질서 속에 있지 않았다.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양조장 영감이 가장 심하게 했다. 계속 보여달라고 한 거죠. 여인의 시범에 관해서는 시종 입을 다물고 있던 석조는 그때 그들의 요구 속에 묘한 희롱기를 느끼고, 희롱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조금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남자들이 뭐 예쁜 여자 지나면 아가씨 예쁜데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되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늙은 사내들 앞에 딸이 화를 쏘게 하는 것이 마치 큰 모욕이라도 당하는 일이냐. 한사코 거절하는 노인의 태도가 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했다. 그러니까 석조도 저건 좀 심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주호 역시 하루아침 딱 한 번밖에 구경하지 못한 여인의 활솜씨, 그 유려한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욕망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유지들이 약간 희롱하듯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알지만 자기 또한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북호정을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그 사람들의 새벽 활쏘기에 자리를 피해줘야 하리라 생각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구경한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욕망은 있어.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활쏘기를 일종의 다니기로 시작한 뒤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활을 쏠 때만큼은 자기는 피해줘야 된다 생각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래, 노인이나 그 딸을 얘기하는 거잖아. 제대로 이제 수양하는 마음으로 그 활을 쏘고 있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 보긴 했지만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경하고 싶어도 피해줬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보고 자기도 안 봤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석주호가 그래도 양면성이 다 존재하는 사람이죠. 욕망은 있어. 하지만 그 궁도를 뭐 하려고는 하고 있는 거야? 존중하려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은 충분히 자랑돼야 한다.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저 늙은 사내들이
어떤 동기로 그것을 요구하든 적어도 궁도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하는 이 석조는 그럴 권리가 있다. 자, 석조는 그럴 권리가 있대요. 뭐야? 그들은 잘못된 거지만 이 석조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대. 어떤 권리? 궁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하고 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서술자가 석조의 입장에서 두둔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술자가. 즉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죠.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자, 이 석조의 심리를 통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네. 주호가 노인을 권했다. 그러자 노인은 아주 난감한 얼굴이 되어 그러니까 뭐야. 궁도를 존중하지만 석조 또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호가 노인을 권했어. 아, 보여주세요. 그러자 노인은 아주 난감한 얼굴이 되어 그런 다음날 새벽으로 때를 잡자고 했다. 그러니까 새벽에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낮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그러나 주호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떳떳이 자랑이 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목소리는 노인보다 더 엄숙하고 법정에서처럼 고압적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주호는 노인이 새벽에 보여준다고 했지만 뭘 얘기해요? 오히려 그거는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더 얘기를 합니다. 더 고압적으로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인의 말처럼 새벽에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존중하는 입장과 보고 싶은 입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주호에게 계속 있거든. 그래서 주호가 어떤 인물이야? 양면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솜씨적인 측면도 보고 싶고 궁도라는 것도 인정하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주호가 안 보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죠? 노인은 갑자기 힘이 빠진 얼굴이 되어 딸과 소년을 불렀다. 소년이 관여파로 골짜기를 건너갔고 여인은 모시옷에 옥색 궁대를 띠고 나와 활을 쏘았다. 사건이란 그것뿐이었다. 그것을 사건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석조까지도 여인이 석양을 비끼고 서서 화살을 건네 보내는 모습과 맞은편 언덕 부채를 든 소년의 판전 동작을 번갈아 보며 아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고 취한 듯 감탄하다 북호정을 내려갔으니 말이다. 자, 그들은 애초에 동기가 어쨌든 같이 만족했다. 만족해서 북호정을 내려갔다. 아무도 자기의 만족감을 의심하며 그것을 훼손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북호정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사건에 틀림이 없었다. 북호전 사건 누구죠? 노인과 그의 딸 소년이 되겠죠. 굉장히 좀 불쾌한 일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 그 여인이 활을 쏘는 그 사건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유지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구경거리, 아름답게 그냥 본 거고 하지만 북호종 사람들 입장에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노인은 이날 밤 통 저녁을 드지 않았으며 여인은 또 상을 들여놓고 방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어두운 부엌에 쭈그리고 앉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년만이 어느 때처럼 열심히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따금 딸아이를 불러들이려는 듯 한두 번 마른 기침을 했으나 이내 눈을 감고 깊이 상처를 받은 짐승처럼 자,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네, 노인의 복잡스러운 그런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뭐죠? 직유법 사용된 거죠? 낮은 신음소리를 내었다. 자, 그러니까 낮에 있었던 일들이 이 노인과 이 딸에게는 뭐가 된 거야?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 거죠. 이들은 이 양궁을 하는 이 행위를 정신적 수양과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 유지들과 석조는 어떻게 보는 거야? 약간 느낌이 서커스 구경하듯이 그런 게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기는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어떤 사건이라 해도 아무도 그 사건의 깊이는 알 수 없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은 어차피 사건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실상 그런 식의 사건은 이 세상 어디에나 미만해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널려 있다라는 얘기야. 사실 북호정 사람들도 종당의 끝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린 듯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도 여전히 활을 쏘았고 석조 일행에 대해서도 노인은 같은 정도의 관심으로 활쏘기를 살펴주었다. 일행에 대한 노인의 일관된 태도를 보자 주호는 이상하게도 전날 얼핏 지나쳐버린 노인의 태도가 다시 생각이 났다. 그때 노인은 뭔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드물게 긴 말을 하고 얼굴에 긴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맥이 풀려 딸을 불러냈다. 주호는 그들에게 무슨 욕이라도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주호 인물은 그나마 지역 유지와는 달라. 아는 거야.
그들에게 이것이 계속 짐승이 반복하고 있어요. 수양의 일종이란 것을. 근데 주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면적인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죠. 하나의 기술로 보는. 그리고 하지만 이거를 인정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왜 상처를 받았는지 안다는 얘기죠. 한데 노인은 다시 의연했다. 태도를 다시 이렇게 찾았다는 거야. 그때 굳은 얼굴과 고통스러웠던 목소리는 다시는 내보이지 않았고 조는 어딘지 서운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편이 더 좋았다. 두려운 마음으로 노인과 활에 순종하려고 하였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이 한번 모의고사 시험지 꺼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